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정재원 교수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제로에너지 및 플러스에너지 건축물과 관련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을 말 그대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다음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생산해서 에너지의 사용량과 생산량의 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고단열, 고기밀 외피와 같은 패시브 기술을 활용하고 그래서 건물의 부하를 줄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지열,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그리고 고효율 냉난방 및 환기장치 등의 액티브 기술을 통해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데요.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총 5개의 등급으로 부여가 됩니다.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40% 미만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해당 건물에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의 20에서 4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1등급의 경우는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경우에 부여되는데 이는 제로 에너지 주택을 넘어서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플러스 에너지 주택에 가까워지는 등급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건물에서의 5대 에너지 소비 요소인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의 최대 100%까지 생산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에너지 주택은 그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에너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프로슈머가 되는데요. 이러한 플러스 에너지 주택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또는 도시 단위로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플랫폼 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분의 1 정도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배출량인데요. 이에 반해서 건물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의 최근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살만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서 물려주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최소 5에서 10%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높은 등급의 제로에너지 주택을 원할 경우는 그 이상의 비용 증가가 따르게 됩니다. 즉, 건축 비용의 증가는 제로에너지 주택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현재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와 기술적 해법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제로에너지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로에너지 주택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며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주거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한 세기가 넘게 사랑받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 기술적 사회적 무게중심이 이동해가듯 기존 주택에서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고
따라서 과연 앞으로 어떤 수준까지 제로에너지 주택이 발전해 갈 것인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공격적인 감축 목표인데요. 모든 산업 부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2.8%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 주택은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로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적인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건축 분야의 기술뿐만 아니고 에너지, 기계, IoT,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의 경계 기술들과 융복합을 통해서 제로에너지, 더 나아가서 플러스 에너지 주택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제로에너지 주택도 가까운 미래에 세계에서 사랑받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